안녕하세요. 엉클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은 주변에 우려를 받으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 인플레, 뭐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미국의 부양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엮이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정부의 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결국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한 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열을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폼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투자의 구루인 워렌 버핏의 격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해라 라는 거죠. 지금 이 탐욕 구간이 있을 때 우리는 쫓아가서 포모 매입을 할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해지를 하거나 뭐 일부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자 관련된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심리 지표인 탐욕과 공포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에 대한 역발상 투자 기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포와 탐욕 지수를 이야기하면 CNN에서 만든 Fear and Greed Index, 뭐 FGI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CNN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Fear and Greed Index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현재 지금 그 인덱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제 그저께 펴고요. 75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이제 74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시계열로 열어보면 최근에 7월 들어서 70 이상, 75 이상 올라가는 날짜도 며칠이 있을 정도의 아주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지금 와 있고 시장에서 그렇다고 평가하는 것들은 이 지표를 살펴보면 아주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뒤에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시장의 주요 7가지 지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나 탐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투자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도의 탐욕을 의미를 하고 보통 25 이하인 경우에 극도의 공포, 75 이상인 경우에 극도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먼저 탐욕지수의 방법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지수를 각각 0에서 100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에 평균을 내서 최종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멘텀, 주가 강세, 주가 폭, 옵션 심리, 시장의 변동성, 우리가 이제 빅스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자산 수요, 정크 본드 수요,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시장 모멘텀은 S&P 500 지수가 6개월, 한 125일 이동평균선보다 얼마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보는 지표고요.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 긍정적, 그리고 하회하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주가 강세라고 하는 것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숫자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으면 탐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주가 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하루 동안 상승한 종목들의 총 거래량을 하락한 종목들의 총 거래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승 거래량이 많으면 탐욕에 가깝고 더 적으면 이제 두려움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선물 시장의 이제 옵션 거래소에서의 옵션 콜, 풋 비율을 가지고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의미하는 콜 옵션 대비 하락을 의미하는 풋 옵션의 비율로 풋콜 레이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투자의 심리 파악을 합니다. 풋 옵션이 높으면 비중이 높으면 약세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 관련된 것은 우리가 빅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S&P 500 옵션 가격을 향후 이제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우리가 보통 공포 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표도 역시 이제 지수의 한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는 주식의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위험 선호도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면 공포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정크본드 수요는 고수익의 그 정크본드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등급의 채권의 수익률 차이, 보통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위험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위험 선호가 높아진다는 그런 탐욕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각 표에 대한 장표 얘기도 있고 설명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지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역발상 투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의 FGI 인덱스를 사용한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1923년 논문으로 22년 논문으로 되어 있고요. CNN FGI 인덱스를 이용한 이제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트렌드 시그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핵심 방법론은 일단 FGI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25 이하인 경우에는 선물 롱을 사고 FGI가 75 이상인 경우는 숏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립 구간으로 내려오면 포지션을 정리를 해서 그 중간 그 인덱스인 경우에는 시장 밖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중립에 있다가 75를 넘어섰다 라고 하면 숏을 매입을 하고 그게 75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CNN의 FGI를 확인을 해서 포지션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유지를 하고 75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지표에 대한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요 ROI라고 하는 수익률이 S&P가 제일 적었는데 한 38%, 그 다음에 까크, CAG, 프랑스는 한 7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 각 지수의 실적은 S&P가 마이너스 한 6% 정도 됐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수들은 거의 비슷했고
나스닥 마이너스 28%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결과죠. 그럼 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표를 가지고 제가 백테스트를 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그 추가 검증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에서의 투자 결과가 1년치고 그것이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변동성이 클 경우에 역발상 투자가 개인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완전히 똑같은 거는 없었고 그로윈 Fear and Index라는 자체 지표를 이용을 해서 2007년부터 23년까지 한 16년간 비슷한 투자를 한 백데이팅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오가는 건데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다가 반전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플러스 5까지 올라와서 그 탐욕 구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뭐 매도를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일주일간 보유하는 그런 그 평가 결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스파이 지수를 5일간 보유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96% 정도로 단순히 그냥 SPY를 보유한 경우에 102% 대비 실제로는 낮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 방법을 통했을 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지수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3년 사이에는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고 급등하는 구간도 있었고 그것들을 얘기를 하면 앞에서의 그 1년 결과보다는 요 결과가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96하고 102%의 차이가 실제로 의미 있는 차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2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NN Fear and 그리드 인덱스를 모방을 해서 만든 지표를 가지고 국내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거를 한 9년 정도 평가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한 14년부터니까 그 코로나 기간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벤치마크 대비 미국에서는 0.6% 연,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는 연으로 한 0.2%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차이가 난다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 검증이 실제로 유의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을지는 사실은 앞에 그로인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하나투자증권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지수를 이용을 한 역발상 투자가 그렇게 의미 없는 투자는 아니고 여하튼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지수 대비 그렇게 레퍼런스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CNN의 Fear and Greed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한 그 약발상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톨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리나에서 나온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인터넷에 다니고 있던데, 실패한 투자자는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투자를 하든지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꾸준하게 시장에 살아남아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실패를 하는 비슷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욕과 공포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경우에 탐욕에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고 공포에 투매를 하면 그 앞에 어떤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 성공해도 11번째 실패를 하는 경우에 이제 실패한 투자자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그 포모에 휩쓸려서 레버리지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해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역발상 투자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